어르신들, 길 가다가 길바닥에 5만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얼른 주우시겠죠? 그런데 매달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35만원짜리 돈뭉치가 내 발 앞에 툭 떨어졌는데도 그게 돈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자그마치 수십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유, 나는 집이 한 채 있어서 안 줄 거야. 나는 매달 국민연금 조금 타고 있으니까 탈락이겠지 하면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시는 분들. 올해는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고요? 올해 2026년부터 나라에서 이 돈 주는 기준을 완전히 통 크게 넓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문턱을 아주 낮춰서 작년에는 아깝게 탈락하셨습니다 하던 분들도 올해는 신청만 하면 대거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특히 올해 딱 만 65세가 되시는 우리 1961년생 소띠 어르신들은 오늘 이 영상 절대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연금이라는 녀석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통장에 저절로 들어오는 복권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을 따져보고 주민센터에 가서 나 이 돈 받을 자격 되니까 당장 주세요 하고 신청서를 직접 내야만 주는 돈입니다. 모르면 단 한 푼도 안 줍니다. 오늘 저희 100세 스위치에서는 법률 용어 다 빼고 초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숨 쉬듯이 이해할 수 있게 2026년 바뀐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달 가슴이 뻥 뚫리는 든든한 용돈 주머니를 차게 되실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얼른 공유해주세요. 자, 100세 스위치 시원하게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어르신들이 지갑을 열어보듯 궁금해하실 핵심. 그래서 도대체 내 통장에 매달 얼마씩 꽂히는데 이 금액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면 짜장면 값도 오르고 버스비도 오르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물가 오른 만큼 연금 액수를 매년 조금씩 올려줍니다. 올해 2026년 1월부터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기준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34만 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메밀국수 한 그릇값 보태서 매달 35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25일만 되면 국가가 내 통장에 35만 원을 꼬박꼬박 꽂아주는 겁니다. 1년으로 치면 무려 420만 원입니다. 눈먼 돈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땀 흘려 대한민국을 일구신 대가로 당당하게 받으시는 권리금입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집에 같이 사시는 부부 가구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같이 신청하시면 올해는 둘이 합쳐서 매달 최대 55만 9,520원을 받게 됩니다. 대략 월 56만 원 정도죠. 간혹 아니 혼자 살면 35만 원인데 둘이 살면 70만 원을 줘야지 왜 56만 원밖에 안 줘요? 나라가 째째하게 돈을 깎네? 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나라의 부부감액 제도라는 심술궂은 규칙이 있어서 한 지붕 아래 같이 살면 밥값도 아끼고 보일러비도 아끼지 않으면서 원래 줄 돈에서 20%씩을 떼고 줍니다. 조금 얄밉기는 해도 매달 56만 원이라는 돈이 할머니, 할아버지 통장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손주도 용돈 주고 기름값 하기에는 정말 단비 같은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셨으니 이제 그럼 나도 받을 수 있나? 하는 나이 조건을 따져봐야겠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딱 중간이야. 즉 하위 70%에 해당하면 다 줍니다. 10명 중에 7명은 무조건 받아가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올해 가장 눈에 불을 켜고 보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1961년생 소띠 어르신들입니다. 올해 신규로 만 65세 진입하시는 분들이죠. 1961년생 분들은 언제 신청해야 하느냐? 내 생일이 들어있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콕 집어드릴게요. 내 주민등록상 생일이 1961년 10월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전인 9월 1일이 되자마자 바로 주민센터로 뛰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일이 딱 되는 10월 25일부터 첫 연금 35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금은 내가 몰라서 신청 늦게 했습니다. 밀린 돈 한꺼번에 주세요 라고 해봤자 나라에서 절대로 지나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10월 생일인데 깜빡 잊고 지내다가 다음에 2월에 신청했다면 앞에 지나간 10월, 11월, 12월, 1월치 연금 140만 원은 그냥 공중으로 영원히 날아가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친절하게 전화해서 어르신 왜 연금 신청 안 하세요? 하고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밥그릇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1961년생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알람이나 달력에 생일 한 달 전 날짜를 크게 빨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루 늦으면 매달 돈이 복사되기는커녕 증발해버립니다. 자, 이제 나이가 되셨다면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두 번째 관문,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를 따지는 기준선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매달 선정 기준액이라는 커트라인 점수를 발표합니다. 이 점수보다 아래에 있으면 돈 줄게 하는 가이드라인이죠. 그런데 2026년 올해 이 커트라인 문턱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한 달 기준선이 247만 원이고 부부가 같이 사시는 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작년 점수랑 비교해보면 혼자 사시는 분은 커트라인이 무려 19만 원이나 더 올라갔고 부부는 30만 원 넘게 널널해졌습니다. 이게 왜 대박 기회냐면요. 작년에 소득 재산 검사를 해봤더니 어르신은 아깝게 커트라인보다 단돈 만 원이 넘어서 탈락입니다. 하고 억울하게 미끄러지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숨만 쉬고 계셨어도 올해 바뀐 기준선인 247만 원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떨어졌다고 삐져서 주민센터 안 가고 계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올해는 기준이 엄청나게 좋아졌으니까 과거에 떨어졌던 기억은 깨끗하게 포맷해버리시고 무조건 주민센터에 다시 서류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십니다. 아니 100세 스위치 양반, 내 월급이 247만 원 안 되면 무조건 주는 거요? 하십니다. 아닙니다. 나라에서 말하는 247만 원이라는 점수는 우리가 매달 받는 실제 월급 통장 금액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계산법이 복잡해서 다들 포기하시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내 점수를 매길 때는 주머니 2개를 검사합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내가 매달 몸으로 뛰어서 버는 월급 주머니고 두 번째 주머니는 내가 가진 집, 땅, 통장, 잔고 같은 재산을 매달 버는 돈으로 대충 둔갑시킨 재산 주머니입니다. 이 두 주머니에서 나오는 점수를 합쳐서 247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에구 복잡해라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라에서 아주 고맙게도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엄청난 보너스 혜택을 주거든요. 첫 번째, 월급 주머니부터 구경해 볼까요? 나라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쉬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어르신들은 기특하니까 상을 주자 하면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치트키를 씁니다. 올해 2026년에는 이 공제 금액이 월 116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한 달에 경비원이나 청소원 혹은 알바를 해서 200만 원짜리 월급 봉투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나라에서는 이 200만 원을 다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올해 공제액인 106만 원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줍니다. 그럼 84만 원이 남죠? 여기서 한 번 더 인심을 씁니다. 남은 84만 원에서 30%를 또 깎아줍니다. 84만 원의 30%인 대략 25만 원을 또 빼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 소득은 고작 58만 8천 원밖에 안 남습니다. 내 통장에는 분명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기초연금 심사할 때는 이 어르신은 한 달에 겨우 58만 원. 너는 서민이시네 하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나 마트 다녀서 월급 200만 원 넘게 받으니까 신청 안 해 하셨던 분들 싹 다 거짓말이니까 당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이렇게 다 깎아주기 때문에 집이나 땅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자격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단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일해서 버는 땀방울 섞인 월급만 이렇게 깎아주는 거지 일 안 하고 앉아서 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하학연금 또는 남한테 매달 받는 월세 임대료 같은 돈은 단 1원도 안 깎아주고 100% 그대로 소득 점수에 반영되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많은 어르신들의 골머리를 썩이는 재산 주머니를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장만한 아파트 한 채, 시골에 있는 땅, 떼끼, 은행에 묶어둔 쌈짓돈도 다 매달 버는 소득으로 계산이 굴러갑니다. 나는 수입이 제로인데 집 한 채 있다고 연금을 안 주냐? 하고 억울해하실 수 있어서 여기서도 나라가 기본재산 공제라는 든든한 방패를 줍니다. 어르신이 살고 계신 동네 크기에 따라 재산의 일정 금액을 없는 셈 쳐주는 겁니다. 만약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재산에서 무려 1억 3,500만 원어치는 영원으로 지워버립니다. 춘천이나 전주 같은 중간 도시는 8,500만 원을 빼주고 아주 한적한 농어촌 시골 동네는 7,250만 원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 딱 한 채 가지고 계시고 다른 소득은 하나도 없는 할머니가 계신다고 해볼게요. 서울이니까 아파트값 3억에서 1억 3,500만 원을 쓱 빼줍니다. 그럼 남은 재산이 1억 6,500만 원이죠? 여기에 나라가 정한 복잡한 이자율 공식을 굴려서 12달로 쪼개보면 이 할머니의 재산 점수는 한 달에 약 55만 원 버는 것으로 계산이 끝납니다. 다른 수입이 없으시니 이 할머니의 총점은 겨우 55만 원이 되는 거죠. 올해 커트라인이 얼마라고 했죠? 247만 원입니다.
커트라인보다 점수가 한참 낮으니까 이 할머니는 무조건 합격하셔서 매달 35만원씩 연금을 타드실 수 있습니다. 이걸 알기 쉽게 역으로 계산해드리면 다른 소득이 아예 없다는 기준 하에 서울이나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사는 집의 공시가격이 대략 8억 7천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무리 없이 안전하게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8억이 넘으려면 웬만한 동네에서는 아주 으리으리한 집이니까 대다수의 평범한 어르신들은 집 한 채 있다고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사 좋은 일이 있으면 무서운 호랑이도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기준을 넓혀줬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르를 밟으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즉사 탈락해버리는 3대 절대 탈락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서류 보자마자 어르신 이건 볼 것도 없이 탈락입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무시무시한 조건 3가지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지뢰는 바로 고급 자동차 명의입니다. 나라에서는 아무리 가난하다고 우겨도 배기량이 3000cc를 넘어가거나 차 가격이 4천만 원 넘는 비싼 차를 끌고 다니면 이 사람은 부자다 하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만약 내 명의로 된 차가 이 기준에 걸려버리면 내 전 재산이 0원이고 굶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급차는 차 가격인 4천만 원이 매달 내 소득으로 100% 그대로 꽂히기 때문입니다. 내 월급 주머니에 매달 4천만 원이 들어오는 걸로 전산이 계산해버리니 커트라인 247만 원을 우주 멀리 돌파해버리는 겁니다. 간혹 자녀들이 아버님 이번에 새로 나온 좋은 대형 SUV 한 대 타세요 하면서 자식 명의랑 아버지 명의를 공동 명의로 묶거나 아예 어르신 명의로 비싼 수입차를 덜컥 등록해드리는 효도형 불효가 자주 일어납니다. 자식들이 효도하려다 부모님 기초연금 35만 원을 매달 날려버리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다만 차 나이가 10년이 넘은 아주 낡은 똥차거나 트럭, 화물차, 밴 그리고 장애인 등록이 된 차량은 이런 무서운 규칙에서 제외되니까 내 차가 비싼 고급 세단이나 최신형 대형차가 아니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식들이 차 사준다고 하면 꼭 명의는 자식 앞으로 하라고 신신당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지뢰는 정말 많은 분이 억울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규칙입니다. 젊었을 때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나라에서 어라?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네? 그럼 기초연금은 깎아서 줄게요 하는 아주 얄미운 법이 있습니다. 올해 2026년 기준으로 내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약 52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받을 기초연금 35만 원에서 꼬투리를 잡아 최대 절반까지 금액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고 줍니다. 성실하게 저축하고 국민연금 낸 게 무슨 죄냐 하고 주민센터에서 소리 지르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분노지만 법이 아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이상 넉넉하게 타고 계신다면 올해 기초연금 신청했을 때 35만 원 전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20만 원이나 18만 원처럼 금액이 깎여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마음속으로 미리 대비하고 계셔야 나중에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삭감되더라도 주는 게 어딥니까? 단돈 10만 원이라도 깎여서 나오는 돈이라도 무조건 챙기는 게 이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뢰는 바로 고가 회원권입니다. 시골에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다 없는데 젊었을 때 사둔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숙박 회원권, 승마 회원권 같은 사치성 회원권이 아직도 내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살아있다? 이러면 자동차랑 똑같이 회원권 가격 전체가 매달 내 월급으로 계산돼서 무조건 탈락 도장이 찍힙니다. 아유, 그거 옛날에 사두고 지금은 쓰지도 않는 유령 회원권인데 해봤자 컴퓨터 전산망은 봐주지 않습니다. 연금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안 쓰는 회원권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미리 넘기시거나 처분해서 명의를 깨끗하게 지우고 가시는 것이 잔머리가 아니라 최고의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6년 새해에 바뀐 기초연금의 핵심을 귀에 쏙쏙 박히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오프닝부터 지금까지 쭉 들으시면서 내 점수가 자격이 될까 안 될까 머리가 빙글빙글 도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세 스위치가 오늘 영상에 가장 귀중한 최고의 치트키 꿀팁을 하나 전수해드리겠습니다. 고민되시면 머리 싸매지 마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내일 아침에 주민센터 가서 신청서부터 덜컥 집어넣으십시오. 인터넷에 있는 모의 계산기 두드려보고 에이 나는 안 되다 보다 하고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매년 수십만 명입니다. 주민센터에 앉아있는 똑똑한 컴퓨터 전산망과 공무원들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대출빚도 다 빼주고 금융재산도 알아서 공제해줘서
어떻게든 돈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를 아주 정밀하게 해줍니다. 신청했다가 만약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떨어져봤자 내 아까운 서류 작성 시간 10분 날아가는 것 말고는 돈이 드나요? 벌금이 나오나요? 아무 손해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서류를 접수하는 사람만이 매달 35만 원이라는 노후, 보너스를 거머쥘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눈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습니다. 내 주민등록증이랑 연금 받을 통장 사본 딱 2개만 주머니에 넣으시고 여러분 동네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무데나 편한 곳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직원에게 사정할 필요도 없이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직원이 서류를 꺼내서 친절하게 적으라는 곳을 짚어줍니다. 만약 내가 다리가 아프거나 몸이 불편해서 도저히 주민센터까지 걸어갈 힘이 없다 하시는 어르신들은 집에서 전화기 자판으로 1355번을 누르세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번호인데요. 여기 전화하셔서 내가 몸이 아파 못 가니 집으로 좀 와주시오 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가방에 서류를 싸들고 어르신 댁 안방까지 친절하게 찾아와서 신청을 싹 다 알아서 받아갑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손가락 움직이기 편한 자녀분들이 집에 계신다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복지로라는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녀가 부모님 대신 대리 신청을 해줄 수도 있으니 자식들에게 얘야 올해 2026년 기초연금 신청하는 법 좀 알아봐라 하고 부려먹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노후에 매달 들어오는 35만 원, 부부 56만 원이라는 돈은 그냥 자식들이 주는 용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자존심을 지켜주고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친구들과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게 해주는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젊은 나이 고생하신 어르신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두 손 모아 올리는 감사 편지입니다. 그를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귀한 내 권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은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100세 스위치가 준비한 아주 쉬운 연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학교 강의보다 훨씬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밌으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버튼과 빨간색 구독 버튼 그리고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만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한 번이 앞으로도 늙지 않는 건강정보, 돈이 되는 복지정보를 더 많이 만들어 오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나는 대로 주변에 같이 늙어가는 소중한 동창생분들,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 보니까 연금 받기 쉽더라 하면서 널리 카카오톡으로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눈물나게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행복의 스위치를 활짝 펴드리는 채널 100세 스위치였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연금 다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